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7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2020의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발달장애인 피해자 70% 차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9월 26일 금 2020의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신고 현황과 피해자 특성, 학대 유형, 대응 및 지원 현황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 번지년 전국 장애인권익공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 50.3%이며 판정 결과 실제 학대로 인정된 건수는 1,449건으로 전년보다 31건 늘었다. 특히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 71.1%이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율은 지적장애 64.7%, 뇌병변장애 6.8%, 자폐성장애 6.4% 순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5%를 차지해 아동 청소년 청년층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부 10.4% 순으로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 45.0%와 장애인 거주시설 12.7%에서 주로 발생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3.6%,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 18.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사례는 74건, 5.1%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77%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장애아동 학대 사례도 심각했다. 전체 학대 사례의 18.6%, 270건, 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6%, 107건로 가장 많았다. 재학대 사례는 189건, 13.0%으로 5년 전 49건 대비 약 3.9배 증가해 심각성이 커졌다. 재학대 피해자의 84.7%가 발달장애인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보호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총 16,51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보다 3.6% 감소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와 조사 업무가 급증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및 학대조사 인력 확대,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청과 협력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6월 22일 법제화 등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도 추진 중이다. 이춘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면 누구든지 학대를 목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주요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26일 금 오전 10시 이룸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 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이 참여하였고 전문가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 현황 등 그간 정부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발달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체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축제 제8회 경기도지체장애인 제6대회 성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 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제8회 경기도지체장애인 제6대회가 9월 24일 수 오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하는 오산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황재현 중앙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이용호 협회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 오산시 이관재 시장 및 경기도의회 의원, 오산시 의회 의원, 유관기관 등 내외 귀빈 및 선수단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체육 증진을 위해 애써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화성시지회 지회장 이종인 외 2명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표창, 양주시지회 회원 연범열 외 2명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의정부시지회 회원 노훈천 외 2명이 경기도 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제8회 경기도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지체장애인의 건강한 체육활동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휠체어 경주, 파크골프, 슐런, 한궁, 볼뛰기기, 빗볼 굴리기, 탁구, 배드민턴 총 8개 종목의 경기도 31개 시군 약 7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 결과 최종 종합 우승은 양평군 선수단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용인시 선수단에게 돌아갔다. 경기지장협 김원종 협회장은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경기도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과 활기찬 인생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수단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종합 1위 달성.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하 전국대회 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했으며 총 44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경기도 선수단은 49명이 출전해 가구 제작과 웹마스터 등 4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뤘다. 경기도는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대회 대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1대1 집중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이어온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다. 이러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 선수단은 금상 7명, 은상 6명, 동상 8명 등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회는 개회식과 이틀간의 경기를 거쳐 3박 4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19일 성대한 폐회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입상자들에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상금이 지급되며 경기도는 별도의 격려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명 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의 정성 담은 명절 음식 전달. 광명시 광명 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유상기는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40가구에 전, 불고기, 나물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음식을 마련하기 힘든 가정의 따뜻한 한 끼와 함께 명절의 풍성함을 나누고 홀로 지내는 이웃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유상기 위원장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드리며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동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돼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함께 행복한 광명 7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위한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성료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 은 26일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배혜련 가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23명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부모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자녀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금융지식 향상과 재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의는 박상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장이 맡아 신탁의 특성과 장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와 평가 금융권 신탁과의 비교 및 제도 마련 자녀를 위한 재산관리 방법 및 사례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이 이어져 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부모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자녀의 경제적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방법을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혜련 센터장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자녀의 장기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장애인 가족의 재산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